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전남 지역의 최대 현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정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 군공항 이전 문제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제1 전투 비행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이유는 예전에 이 군공항이 광주광역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전하면서 이 군공항이 위치한 지역이 도심이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이 발생해서 피해를 일으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심 이 상공을 전투 비행기가 날아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군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논의는 이제 2013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202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에 5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군공항 이전 부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이전 대상 지역에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전한 예전의 공군 군공항 기지를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이 새로운 도시로 만드는 사업,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얘기가 2014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 어떻습니까? 예, 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이제 소음 피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2000년에 이제 광주 군공항 주변에 사는 분들이 소음 피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소송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법원에서 보상 판결이 나서요. 그때부터 이제 주민들에게 배상금을 지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동철 의원 등이 이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때 특별법에서 정한 그 군공항 이전 방식이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지자체, 그러니까 광주시가 되겠죠.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전한 부지를 이 국방부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새로운 군공항 기지를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사용했던 군공항을 다시 광주시에 양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그 양여받은 예전에 군공항 기지를 개발해서 거기서 남는 여러 가지 개발 이익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충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주시가 다른 지역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특별법에 보면은 이제 새로 이전하는 공항 부지는 소음 완충지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광주시에 있는 군공항보다 약 1.9배, 그러니까 약 2배 넓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돼서 전남의 다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다른 지역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전남도와 해당 이전 예정 군, 시 이런 데서 이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약 이전 예정 부지에 약 4,7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지역 발전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몇몇 시도가 이전 예정 후보지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반대가 극심해서 아직 진척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이유가 광주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현재 광주시의 입장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예, 광주시는 이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 소음 피해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 배상금을 계속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배상금 규모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737억 원의 배상금이 지불이 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배상금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이 배상금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주민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입장에서 이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소모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광주시에 또 이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큰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광주시는 군공항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전남도는 이제 군공항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전남도 입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군공항 이전 대상지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광주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영록 지사는 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획기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한 혜택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그 군공항을 유치하려는 시군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그런 획기적인 포괄적인 어떤 지원 대책이 마련하는 그런 근거 조항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 전남대 요구 사항이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이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의 어느 곳에 이 군공항을 이전을 해야 될지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고흥도 언급이 되면서 현재로는 무안, 해남, 고흥까지 이렇게 세 군데가 유력한 후보지로 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의 이 반대가 거센 상황입니다. 왜 반대하는 걸까요? 예. 원래 이제 고흥, 해남, 무안군이 언급되기 전에 영암, 신안도 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최근에 와서 이 세 곳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이 세 곳의 입장은 전격적인 어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고흥군의 경우에는 고흥 지역에 이 항공센터하고 경비행장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나라도에 우주항공단지가 있어서 이곳에 이제 이 군공항 이전한다면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고흥 주민들과 고흥군수님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인 데가 이제 간척지입니다. 근데 간척지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간척지에 만약 군공항 이전하게 된다면 이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이 고흥 군수께서는 지금 이제 이 이전 이 예상지를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단계별로 대응 계획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해남도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도 동일한 입장으로 해남에 있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결사 반대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군공항 해남 이전 저지 범구민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또 동일합니다. 소음 피해 발생 그리고 이전 예정부지가 농지인데 이 농지를 뺏기게 되면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주변 지역에 이제 자산 가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안군도 그렇습니다. 무안군은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도 9개 읍면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광주광역 시청 앞에 와서 이 저지 반대 또 시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이 군공항이 무안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은 소음 피해도 발생하고 또 그쪽이 주로 이제 양돈 농가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이 양돈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돼서 축산업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무안 군수님께서는 전남도하고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원하는 지역을 찾아서 공모 형식으로 좀 바꿔달라. 그리고 이 전투기 피해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런 입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후보 대상지 모두가 지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주의 의원들과 전남의 의원들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특별법 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2013년에 마련된 그 특별법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전 방법인 기부대 양여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내용 안에는 이제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 논의에서 정부나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전 논의에 있어서 시한을 정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 광주광역시 이 광산구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있는데요. 이 개정안에는 이제 이 개정안이 이 발의한 시점부터 이 36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이전 검토를 끝내고 그 검토가 끝나는 시점부터 90일에서 180일 이내에 예비 후보지를 선정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그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전남 무안이 지역구인 서삼덕 의원은 또 다른 이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이전 예정 후보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실제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상반되는 그런 또 이해가 상충되는 그런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양시도 국회의원들이 양시도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논의가 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광주와 전남이 이제 이전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보니까 좀 이래 진척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과연 좋은 롤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의 군공항 이전 이 추진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대구 군공항 이전도 이제 우리 광주와 마찬가지로 2013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구는 2016년에 이 대구 군공항하고 대구 국제공항이죠. 민간공항을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이전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산하에 공항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전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2017년, 18년에 이제 국방부가 경북 군위군하고 의성군 일대 두 곳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두 곳 이외에도 경북 성주군이 또 자기들도 유치하겠다 해서 세 곳이 경합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요. 세 곳 모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공항을 유치하겠다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방부가 경북 의성군하고 군위군 두 군데를 선정했고 두 군데 중에 한 곳을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대구 의성군이 신청한 지역이 주민투표율이 조금 높아서 찬성 비율이 높았죠. 그래서 의성군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의성군은 신청을 할 당시에 의성군하고 군위군이 있는 접경지대에다가 군공항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구 군공항은 대구 의성군, 군위군이 공동 유치하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합 신공항을 만들 때 이곳에 약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요. 특히 이제 연계 교통망 이런 데 또 12조 원의 인프라를 투자해서 앞으로 이제 2028년에 개항을 목표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는 좀 달리 대구 지자체들은 이 군공항을 유치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배경에는 군공항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발전시키겠다. 인프라도 깔고 관련된 산업도 유치하겠다.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랑 다르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좀 이래 진척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광주 전남 지역은 여전히 좀 답보 상태인데 그래도 지난 2일에 이 범정부 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범정부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추진력을 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광주 군공항 문제로 이제 양 시도가 대립을 보이니까 지난 3월 31일이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군공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역 간의 소통을 조금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 문제 할 일을 좀 찾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의견 수렴한 결과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야 그렇다면 이게 양 지자체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된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그리고 전남도 광주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범정부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양시도 자치단체장, 광주광역 이용섭 시장, 전남도 김용록 도지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이 이제 양 시도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또 이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광주시 이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라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정부 협의체 출범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앞으로 여기서 좀 일정도 좀 실제로 확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내실 있게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서 광주 전투비행장 무한 이전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여기서 이제 전남 쪽에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공항 이전 사업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라. 그리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이어날 수 있도록 공모제도로 바꿔가지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라.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남도가 주장하는 원론적인 입장의 원칙적인 입장의 것들을 다시 그대로도 반복하는 그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양 시도에 이제 관련된 시민들이나 이 시민 사회단체들은 또 범정부 협의체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여전히 좀 갈등 문제가 많이 풀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아까도 이 대구 경북 사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민간공항 이전 사업이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일이 좀 지지부진한 경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광주시와 전남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대구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이전하는 형태로 이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 군공항은 민간공항과 별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원래 광주시는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8년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2021년까지 조건 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한 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군공항 이전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광주 시민들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까지 이전하게 되면 무안으로 가서 이 항공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예. 반대 의견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고민 끝에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광주시의 그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80% 이상이 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그 의견을 수용해서 일단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원래 이 민간공항 이전을 얘기를 할 때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전남도가 충분히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하고 했었다.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앞으로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전남도는 2018년에 양 시도 간에 약속한 것들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을 연계해서 이 논의를 시작하면 앞으로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특히 이제 전남도 의회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의회에서 광전남 시도 통합을 위해서 그런 논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용역에 대한 예산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민간공항 이전과 이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한꺼번에 또 같이 계속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 군공항 이전 문제와 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제 일이 좀 더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좀 상생 협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광주와 전남 그리고 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예, 이제 범정부 대책 협의회가 마련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대책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정부 부처들이 정말 이전 대상지의 주민들에게 뭔가 이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려면 결국은 이 관련된 제도 또 지금 논의 중인 특별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이제 범정부 대책위원회에서 마련이 된다면 앞으로 이 논의가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공동 노력을 통해 마련한 상생 방안을 토대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